자, 한번 볼까요? 몇 페이지가 되나? 자, 벤처 관련해가지고요. 세 번째 페이지죠. 벤처 쪽에서 세 번째 페이지고요. 입지를 뭐 땡겨주는 거. 입지를 어떻게 잘 땡겨줄까에 뭐 관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토지가 관련돼 있겠죠?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자, 토지가 관련되면요. 누가 들어오죠? 시도지사가 들어와요. 그죠?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뭐 신기술 창업 직접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거 보면요.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고요. 자, 벤처기업 지적 시설이에요. 자, 앞에 어디 갔어? 벤처기업. 어디 갔어? 이거 어디 갔어?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촉진 지구, 직접 지역, 직접 시설 이게 중요해요. 앞에 거는요. 시험에서 물론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들 이것만 적어놓으면 더 헷갈려요. 직접 지역, 촉진 지구, 직접 시설만 딱 내셔가지고 비교해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얘네끼리 비교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자, 일단 교재를 한번 볼게요. 되게 많죠. 자,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써있으니까. 지정 요건 외우셔야 돼요. 숫자 외우셔야 돼요. 왜 외워야 되냐? 앞에 오른쪽에 바로 벤처기업 직접 시설 있죠. 그 왼쪽에 직접 지역이 있죠. 이거 두 개 비교해가지고 엄청 많이 내요. 그래서 뭐 연면적이 12,000 이상인 건축물은 안 된다. 그거를 직접 지역에다 갖다 박아놓는 거죠. 미치는 거죠. 외우셔야 해요. 외우셔야 해요. 그래서 얘네끼리 비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지정 요건은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지정받을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이고요. 그 아래 도시첨단 산업단지는요. 신기술 창업 직접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이 1만 이상이고 도시 안에 지정된 경우는요.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직접 지역이긴 직접 지역인데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도시 쪽에 위치하고 만제곱미터 이상이면은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거 따로 정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례 있죠. 특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이거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이런 뭐 세금이라던가 뭐 아니면 뭐 원래 설치하지 말아야 하는 곳에 설치해주게 한다던가 뭐 운영 지침에 관련해서 뭐 국가의 뭐 설비 이런 부분 특례는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외우기가 까다로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차례 정독을 하시면요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지금은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시험 날에는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가게 되겠죠. 자, 촉진 지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건이 있겠죠? 요건은 뭐 당해 지역의 벤처기업 수가 중소기업 수의 10% 이상이어야 된다 이거죠. 벤처기업이 막 10개예요. 그럼 뭐예요? 중소기업은 100개예요. 그럼 오케이. 근데 중소기업이 101개예요. 그럼 안 돼. 왜? 10%가 안 되니까. 10% 이상이 중소기업 중에서도 벤처기업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교통통신, 금융 등의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는데 누구 요청으로? 중소기업 청장이 지정을 하는데 누구 요청으로? 시도지사가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청장한테 야, 우리 이 촉진지구 좀 설립하게 해줘, 만들게 해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거 만들면요 뭐예요? 시도지사. 그쪽에 있는 시나 도가 막 뜨겠죠. 그럼 시도지사가 어떻게 해요? 얘네 선거로 뽑히는데 다음 선거에 내가 이거 저 중소기업 청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촉진지구 이렇게 설립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떴다. 우리 도가 이렇게 떴다. 나 다음에 또 뽑아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여담이었습니다. 자, 아래 뭐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에 국공유재산의 매각 임대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원래 국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함부로 매각이나 임대가 안 되는데 뭐 이렇게 해서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임대 기간 20년 이상 이내고요. 한 번 더 갱신을 해줄 수 있고요. 뭐 만약에 거기 땅값이 오르면 임대료도 올려줘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 벤처기업을 확인해주는 확인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뭐 촉진지구랑 뭐 그닥 관련은 없고요. 그냥 일단 확인서만 따로 외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 추가를 하자면 확인서. 나 벤처기업인데 확인 좀 해줘. 나 중소기업 아니야. 벤처기업.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럼 와가지고 실사 한번 받아. 받게 해줘. 그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게 되게 여기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게요. 이게
벤처 기업일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30일 이내에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연구 개발 기업이라던가 뭐 대출 기업이라던가 기술 평가 보조 예비 벤처 기업 이런 거는 뭐 유효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유효 기간이 1년, 2년, 1년, 1년마다 다 다르다. 보라색 글씨 보이시죠? 그죠? 그게 다 유효 기간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확인을 받으면요, 너희는 1년 동안만 요거에 확인 받은 거야. 너희 2년 동안 확인 받은 거야가 다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요.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위에 벤처 투자 기업은 30일 이내에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연구 개발 기업부터 예비 벤처 기업은 45일 이내에 벤처 기업인 걸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20일 이내에 연장 가능한 거고 뭐 1회에 한해서 뭐 연장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외우시면 돼요. 그냥 따다닥 외우세요. 정리해서 다 써놨으니까. 원래는 되게 이제 실제 법령에서는 복잡하게 나와 있으나 여기서 그냥 세 줄로 적어 놔버린 거죠. 적어 외우려다 보니까. 자, 집적 시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요건, 신고 요건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똑같은 요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이 시설은요, 전 요건이 있고요, 후 요건이 있어요. 집적 시설로 신고를 먼저 해야겠죠. 우리 이거 혜택 받으려고 하니까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겠죠. 그러면 그 전에 갖춰야 할 요건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특별하게 이게 집적 시설로 이제 너희 집적 시설이라고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 1년 안에 뭘 해야 돼요. 1년 안에 뭘 하나 볼까요? 지정받은 건축물은 1년 이내에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있고요. 1번 뭐 벤처기업이 4개 이상 입주해야 되고 연면적이 70% 이상 이용, 이런 부분은 말이죠. 이거 신청 받기도 전에 이미 벤처기업이 와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 요건, 후 요건으로 구분된다는 걸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연면적 70% 이상 이용을 해야만 한다 뭐 이런 부분이 있죠. 퍼센트 무조건 바꾸거든요. 이거 숫자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리고 그 연면적에는요, 벤처기업 지원시설이라던가 공동회의 장비실이라던가 휴게실, 구내식당, 후생복지시설을 포함한 것들이 이제 바로 연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오른쪽 하단하고 있죠? 자, 변경 신청 며칠? 15일 써있죠? 지정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중소기업 청장이 통보를 해야 한다. 언제까지? 1월 31일까지. 근데 1월 31일은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시도지사한테 제출을 해야 돼요. 자, 토지 관련한 거니까 시도지사가 나온다고 했죠.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누가 누구에게 통보하고 제출하고, 누가 누구의 허락을 받고, 누가 누구에게 요청을 받는지, 요청을 하는지, 이런 부분. 자, 바닥 면적은 뭐 3,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부분. 실험실 공장에 관한 건데요. 자, 오른쪽 가장 하단에 찌끄레기처럼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얘네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얘네까지도 같이 비교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험실 공장은 어떤 거냐?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을 해준다. 중소기업 청장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대학이랑 연구기관이 보유한 도시형 공장급 생산시설을 바로 실험실 공장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첫 번째 줄은요, 정의죠. 두 번째 그것은 요건이겠죠. 그래서 바닥 면적이 얼마 이상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근데 그 바닥 면적을 얘기하는 게 뭐냐? 제주시들의 바닥 면적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수도권에서는 창고랑 사무실을 포함해서 그걸 바닥 면적으로 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방에서는 제주시설의 바닥 면적만 치는 거고요. 왜 그러겠어요? 수도권은 땅덩어리가 워낙에 좁으니까. 그러니까 이 창고랑 사무실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꽉꽉 해가지고 바닥 면적을 계산을 하는데 그게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총 면적이 뭐 건축물의 뭐 50%를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 바꿔서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숫자도 바꿔서 나오지만 이 초과하면 안 된다. 한마디로 그 아래여야 된다 이상으로 바꿔버리면요, 그것도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한지 이상인지 초과한지 미만인지 꼭 외우셔야 합니다. 퇴직연구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 내에 이러한 이제 실험실 공장을 또 사용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퇴직을 했지만 2년 동안 이거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특례가 있어요. 자, 그 외에 다양한 혜택이라던가 뭐 규제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페이지에 되게 조그맣게 나와 있어요. 이 왼쪽에만 나와 있겠죠?
그래서 뭐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는가? 일반 정보, 재무 정보, 투자 관리 정보, 보증 대출 관련 정보, 벤처기업 확인서를 공개를 해야 된다. 이것을 하나를 빼고 바꿔서 놓은 다음에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 공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뽑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1, 2, 3, 4, 5 제목만이 아니라 뭐 상호, 대차 대조표, 투자받은 금액 시기, 뭐 유효 기간, 발급일 이런 부분을 대체해가지고 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공개하는 정보가 있으면 비공개하는 정보도 있겠죠. 자, 비공개하는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업 비밀이라던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사항은 정보하지 않는다가 있는데요. 이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것도 있어요. 주민등록번호를 공시해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공개 방법은 중소기업 청장이 정해가지고 고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중소기업 청장이라는 거 대부분 다. 자, 벤처기업의 확인 취소. 벤처기업 뭐 잘못하면 확인 취소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거 또 볼게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주식 발행 특례. 아까 전에 뭐 다 얘기 나왔던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5천만 원 미만의 자본금으로 시작할 경우 주식 교환을 한 벤처기업이라던가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라던가 사원이 50에서 300명 미만으로 설립된 벤처기업이라던가 벤처기업 지적 시설의 입주가 가능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특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1번부터 5번까지인 벤처기업은 주식 발행 시 특례를 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벤처기업 지적 시설의 입주 현황 운영 사항을 제출. 이건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죠? 누가 하느냐? 운영 관리자가 시도시설한테 한다 정도는 외우시고 넘어가세요. 시험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과태료 500만원 이하라는 점. 300, 500, 100, 200 막 있죠? 그래서 500만원 이하에서 1, 2, 3, 4의 경우에 따라서 딱딱딱 좀 더 구분이 돼서 500만원 이하면 500만원만 때리는 게 아니라 1, 2, 3, 4, 5까지 떼있으니까 600만원을 때릴 수 없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죄질에 따라 좀 달라져요. 하지만 문제에서는요 그런 거 잘 안 나오고요. 그냥 몇백만원 이하냐 에서 몇백만원을 바꿔서 낼 뿐입니다. 그래서 누가 해요? 청장이 부가 징수하는 거죠. 근데 대체로 보면 그 과태료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과태료 여기 조금만 적어서 지우기 아까우니까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고 누가 징수해요? 중소기업 청장이에요. 청장. 전 청장이 아니지만 중기청장입니다. 근데 어디 보면 무슨 협회라던가 무슨 위원회라던가 뭐 이런 애들이 가끔씩 해요. 전담 조직이라던가. 그거 뭐냐면요. 원래 청장이 하는 건데 위탁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얘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장이 나오든 얘네가 나오든 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예. 하지만 뭐 이 위탁을 주는 업체가 A 기관인데 만약에 B 기관으로 나온다면 이건 틀리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보신 기관이 나왔다고 혹은 난 위탁 받은 기간을 외웠는데 중소기업 총장이 과태료를 적고서 뽑아내가지고 쓰네? 틀린 거 같네라고 체크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도 과태료 부분은 이런 거에서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법령이 10개 정도 있는데 10개 정도의 법령마다 과태료가 몇백만 원 이하인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다 외우시고 누가 청장이 걷는 건데 누구한테 위탁을 주는지도 다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외우시고 그러면 벤처 관련 법 여기까지 해가지고 끝냈고요. 너무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다 보니까 말 버벅거리고 마음 급하다 보니까 막 지금 혀가 막 난리가 났죠. 자, 제가 해야 될 게요. 이렇게 있어요. 이거 원래 지우려다가 말았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원래는 운동이 우선순위가 최위였는데 지금 막 내려간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신경을 써야 되고 하니까 이거는 뭐 저를 위한 거지만 나머지 부분은 저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거죠. 그 덕분에 조금씩 이제 배둘렘이 올라가고 있고 살이 점점 찌고 있고 몸매는 망가지고 있고 자존감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법령은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하고요. 추후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다른 교재를 사용을 해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뭘 했어요 우리가? 지우기 아깝지만 여기 있는 것만 지워서 이렇게 아까운지 몰라요. 검은 펜이 다 써가지고 검은 펜을 자, 지금은 우리는 산을 본 거예요. 산을 봤고요. 지금 여태까지 본 게 이제 나무죠. 나무. 이제 뭘 볼 차례예요? 이파리 볼 차례죠. 이파리.
그래서 전략 시간에 처음에 이제 한 번에 끝냈던 전략 시간에는 이 탄을 본 거고 지금은 나무까지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해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파리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하나씩 파고 들어갈 건데요. 사실은 제가 이파리까지 해줄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 하면 살짝 듣고 서브노트 살짝 한번 읽어보고 법령 한번 싹 읽어보면 감이 딱 와요. 아, 이래서 이걸 외워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파리 강의는 조금 차후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무부터 다 끝내도록 할게요. 다른 과목들의 나무들도 지금 회계학이라던가 기업진단론 관련해가지고 고생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쯤 아마 들어갔겠죠. 그래서 대체로 보면 암기 과목을 먼저 선빵으로 때리고 그 다음에 회계학, 기업진단론 이런 이제 이해가 필요한 과목들을 들어가는데 저도 처음에 많이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고생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가 없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함께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저도 다시 기억을 끄집어내서 해야 되니까 같이 한번 으쌰으쌰 해서 2014년, 13년도죠. 2013년도 시험, 28회 시험을 같이 쳐보도록 할게요. 저도 시험 칩니다. 다시 한번. 예. 제가 시험 치는 목적은요. 자기 자신의 레벨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것도 있지만 14년도에 시험 출제 경향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 한번 가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보강 문제를 완벽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